네, 9살이 과학고 간다, 영재 발굴단 IQ 204, 천재소년 깜짝 근황인데, 한번 제가 조금 기사 부분 네. 읽어드릴게요. 네. IQ 지수 204를 기록하며 영재 발굴단에서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백강현 군이 내년 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27일 백군은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만 9세 백강현입니다. 선배님들 내년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 9세면 우리나라로 이제 10살 아니면 11살이겠네요. 네. 라며 서울 종로구 해화동 서울과학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제 인스타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백강현 군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먼저 아셔가지고요. 영재발굴단, 스타킹 이런 데 나와서 수학과 언어, 음악에서 천재성을 보인다. 웩슬러 기준으로 164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진짜 기자들이 입시를 모르는구나. 제목부터가 과학고 간다? 여러분, 서울과학고는 과학고가 아니에요. 특목고가 아니란 뜻이에요.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 영재학교는요, 특목고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8개의 전국적으로 영재학교가 있는데, 서울과학고.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는 과학고예요. 특목고예요. 예, 근데 서울과학고는 영재학교거든요. 전국의 모든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 베껴 쓴 거죠. 그만큼 기자들이 발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한 기사를 쓸 수 있느냐?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영재란 뜻은요. 여러 의미가 있고 제가 이번에 9월에 오픈하는 강의에서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재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재능이 남들보다 먼저 발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요, 영재는 영재 교육이 필요해요. 영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영재의 의미는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천재는 사실은 타인의 교육이 별로 필요 없죠. 영재는 필요해요. 그래서 영재라는 거는 영재성은 개발시키면 계속 발전이 되는 거고 개발시키지 못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발현된다는 게 의미예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모든 일을 위한 영재교육이에요. 즉 내가 관심이 있으면 선교육 후 선발이에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대라든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카이스트 영재교육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다가 이제 5학년으로 월반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교육 과정이 끝났다. 그리고 중1 갔다가 이번에 영재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영재학교는 보통 중1 마치고 중2 마치고 그건 이렇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죠. 그래서 서울과학고는 그냥 꿈의 학교죠. 꿈의 학교. 물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의대도 갑니다. 그렇지만 의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과학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있다면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로또를 맞으면 무엇을 구매하겠느냐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태어나 뭐 할 거냐면 나는 진짜 다음에는 이과 남자 만나서 서울과학고 보내고 싶어. 왜 그런? 나는 이런 거 한번 키워보고 싶어. 천재, 약간 영재로요? 예. 서울과학고 학부모 한번 되고 싶어. 난 이거는 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안 되잖아. 다음 생에. 예.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애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또 영재라는 영어 단어로는 기프티드라고 네. 해서 뭔가 이렇게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사회에 이걸 환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길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재 교육이 좀 잘 되지 않는 거는 아마 그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이제 전 세계 테크 쪽으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네. 이런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보면 이제 게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개방돼 있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장점으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지 않나. 물론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이걸 우리가 시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이들은. 시기도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라갈 수 없기 넘사벽이라서. 네. 근데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 아이도 다 영재였으면 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저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일단 여러분이 선입견을 좀 없으셔야 돼요. 영재교육은 사실 현재로는 한 2% 정도가 받고 있는데 그 기초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다면 그래서 G2D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것처럼 영재학교 아이들이 많이 의대 가진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물론 서울과학과 학생들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의대를 간다는 뜻은 수능을 공부한다는 뜻이고요. 수시에서 무조건 과학 인재로 갈 수는 있으나 대부분 수능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맞추지 마라. 그렇게 관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지 마라. 근데 이렇게 이 아이의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건 결국은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난달 뉴스에도 그 네. 허준희 교수님 필즈상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자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너무 이제 학습을 한다, 교육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동성애자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자는 그런 그쵸, 뜻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뉴욕 갔다가 동성애자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요, 뉴욕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돌아서서 남자 둘이 식사하면 거의 다 100%예요. 100%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국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아직 못 받아들여요. 네. 예, 부모님하고 거의 인연 끊습니다. 그렇죠. 네, 인연 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런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 지역이 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니까 인종 문제도 그렇고 문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그 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네.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 또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유아 때 어차피 영재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교육청 영재원이 이제 초3 지원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그래서 영재 학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청 영재원, 대학 부설 영재원, 그 마지막 꽃이 이런 영재 학교예요. 서울과학고. 그 다음에, 한과영 같은 학교들, 네, 이렇게 다르다. 근데 또 그 끝은 저는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더라도 그쵸. 일단 그 라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는 해외대 대학원까지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연결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로봇공학 브루스 아드님도 최고십니다. 네, 카네기 멜론도 제가 코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는 특히 예일대가 아주 우수하거든요. 여러분 하버드만 아시죠? 아닙니다. 예일대가 정말 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미술 관련된 것들 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제 아들도 아닌데 탐 대견하고 멋지네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부모가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아까 이런 영재들을 키워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나라를 위한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요 신문 기사에도 보니까 네티즌들 반응이 이렇게 나왔네요. 노벨상 기대해도 되나? 나라의 보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네.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상은 김일등 대통령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학이라든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 나오려면 사실은 진짜 교육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받아들여줘야 받아들여줘야 되죠. 네, 받아들여줘서 어른들이 저는 이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꼰대스럽다.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꼰대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100%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꼰대스럽지 않다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오픈마인드더라고요. 그렇죠. 개방.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개방하면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 기대합시다. 네. 우리 모두 영재 한번 키워봅시다. 네, 형제 한번 키워보시죠. 키워보자고요.